안녕하세요. 페트타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남자, 나에게 다가올 연애는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쓸 카드는 아쿠아리안 타로? 사실상 유니버셜이죠. 하도 써가지고 박스가 너덜너덜해요. 그리고 레노먼드 카드 중에서 언더 더 로즈라는 카드는요. 그리고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킹 솔로몬 카드까지 써서 한번 볼게요. 아무래도 이제 가장 알아보시기 편한 카드는 다들 이제 공용적으로 쓰는 유니버셜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런 카드 볼 때 제일 이해하시기가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또는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미래의 나에게 다가올 남자는 어떤 사람일지 한번 제가 이걸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. 이런 타로 카드 연습 많이 하시면 나중에 화투나 포커를 칠 때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카드가 손에 있기 때문에. 자, 한번 5장을 제가 뽑아 볼게요. 하나, 2, 3, 4, 그리고 마지막 5번까지 뽑아왔습니다. 기존에 있던 과거의 남자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올 수도 있는데요. 그거는 마이너 카드로 같이 한번 볼 거고요. 일단 이 5장 중에 한 장을 고르시면 그 사람을 가장 대표하는 성격 또는 성질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고 나면 제가 마이너 카드를 이용해서 자세히 좀 더 들여다 볼게요. 다 고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 내가 원하는 카드 번호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모두 고르셨나요? 그러면 바로 저는 1번부터 뽑아볼 테니 혹시나 아직 못 고르셨다면 여기서 일시정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. 네, 바로 1번 카드부터 뽑아보겠습니다. 오, 상당히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분일 거라고 보여요. 이 남자분은 일이나 친구 그리고 또는 연애, 여자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든다면 막 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타입임을 뜻해요. 특히나 이 100카드는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서 항해한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유니버셜에 나오는 전차 카드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.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어떻게 썸을 타게 되고 어떤 연애를 하게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가슴에 상처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. 보고 레이저 카드 중에서도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. 아이쿠야. 사연이 많으신 남자분일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보면 3 오브 소드 카드가 보이실 텐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별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또는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해서 가슴에 좀 상처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나오다니 대단하신 분인데요. 그리고 에이트 오브 펜타클을 보면 본인이 어떤 직업 아마 직업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취직이나 또는 직장 생활이 바빠서 과거의 연애가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. 그러니까 즉 일이 바빠지면서 연애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취업이나 이직이나 직장 생활 뭔가 일에 관련된 것 때문에 전 사람과 이별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많으신 분이라고 보여요. 보통 6 오브 컵스 이 6개의 컵은 좋아 보이거든요. 실제로도 좋은 카드인데 이 카드가 또 숨겨진 뜻이
지나간 것들,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, 내가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, 향수. 왜냐면 등장하는 두 인물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. 여기는 수염난 아저씨인데 반해서.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내가 어린 시절 기억났던 것들, 즉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계속 생각한다라는 뜻인데, 그와 동시에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, 변화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뜻해요. 아마 이전 연애에 있어서 갈등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, 그 갈등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그렇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지금 뭔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고, 좀 자기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여자를 빨리빨리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백카드가 떴던 것 같아요. 즉 이 사람은 전 연애가 너무 힘들게 끝났고, 이번에는 좀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보여요.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, 행맨 자체가 실은 조금 자기 발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도 보이고, 또 약간은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, 돈을 벌기 위해서,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사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. 근데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게 되게 감이 좋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딱 꽂히는 거예요. 아, 이 여자다. 이 여자가 내가 앞으로 함께 만나야 할, 나랑 같이 가야 할 어떤 운명의 상대라거나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다. 즉 특별한 감을 주는,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머리에서 종이 울린다고 하잖아요. 그때처럼 굉장히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어떤 감을 확 촉이 올 거라고 보여요. 그래서 아직 과거의 상처가 다 아문 상태는 아니지만 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바라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.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만나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좀 볼게요. 이거는 솔로몬 카드로 마저 보겠습니다. 봅시다. 어디서 만나게 될까? 네. 오늘은 몇 방향은 쓰지 않을 거, 그냥 이렇게 정방향으로만 쓸 거예요. 사실 이 4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,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나하고 살짝 문제가 생기거나,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거나, 또는 뭔가 싸움이 붙거나, 또는 절대 친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사실 이 사람 성향을 봐서는 오히려 이 사람은 관심을 표한 건데, 내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괴롭히네?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의 방식이 그렇게 로맨틱하지는 않겠지만, 뭐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부딪히게 될 거예요. 뭔가 갈등 상황이 빚어질 거고,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호감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래서 기다리시면 그냥 남자 누군가하고 시비가 붙거나 싸움이 붙거나 불편한 사람이 생길 건데,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감을 갖고 들이댈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런 좀 복잡한 남자들이 되게 매력 있어요. 나쁜 남자 같다라는 매력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아니에요. 근데 진짜 매력은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한테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뒤에서는 상처받은 어린 모습, 나한테만 속내를 털어놓는 모습도 보이고, 또 그러면서도 강인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멋지고 나한테도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좋고, 그래서 보통 나쁜 남자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남자 만나시면 되게 매력이고 초반에 싫어 하다가 홀라당 넘어갈 텐데, 문제는 그 뒤 마음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애는 결혼까지 안 가는 걸 추천드리고,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애초부터 좀 기대를 내려놓은 채로
이 사람의 이 적극성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채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심이기는 하지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갖고, 즉 자기 시간을 다 뺏어서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 꽂아놓고 나면은 자기 일에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나도 가끔 만나는 사람이면 돼 라는 게 아니라면, 저라면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다 라고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한번 좀 볼게요. 오, 이 사람 괜찮아요. 제가 이제 만난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데,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다가올 남자는 운이 되게 좋은 남자. 그래서 좋은 집에서 괜찮게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, 또는 앞으로의 삶이 순탄한 사람, 즉 내가 미래를 함께 그리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는데요.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. 역시나 현자의 지팡이 카드가 나오고 있죠. 막 돈 카드도 나오고,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마지막 카드가 좀 걸리긴 하지만 뒷카드가 마저 괜찮다면 결혼까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방금 1번 카드는 제가 이거 조금 웬만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했거든요. 이 페이지 오브 로드 카드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를 뜻해요.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연하남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. 본인 나이가 어리다면 그냥 나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애인으로서도 훌륭하고 남편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, 사랑을 많이 주고 연애에 집중할 사람임이 맞다고 보여요. 그리고 또 약간은 상속받을 것도 있고 유산을 받을 사람, 그러니까 집에 돈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만약에 지금 결혼을 꿈꾸고 계시다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, 그리고 또 이 카드 자체가 약간 조금은 이성적인 면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라서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뭐 약간 의사 쪽이나 아니면 판검사 쪽, 그런 또는 정치, 뭔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한 분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즉 집안도 괜찮고 또 애인으로서 남편으로서도 괜찮은 사람인데, 약간의 좀 냉철한 면은 있지만 충실한 스타일에 바람도 잘 안 필 것 같은 스타일, 전체적으로 운이 좋은 스타일이라고 보입니다. 굉장히 저라면 결혼하기 좋은 스타일로 보고 있어요. 태양 카드까지 너무 괜찮은데요.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번에 다가오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.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. 태양 카드라서 밝고 강하고 크게 인생에 굴곡이 없는 스타일, 타고나게 운 자체도 좋은 느낌의 무난하고, 사실 무난하기보다는 훌륭하죠. 이제 요새 가면 갈수록 좋은 남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. 그랬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내 옆에 다가올 거라고 보여서 저라고 한다면 이번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만나게 되는 남자랑 꼭 결혼까지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좀 봤는데요. 이 15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빙이라는 카드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누군가한테 되게 소개를 받거나 내가 잘해줬던 사람,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어서 오는 기회라고 보여요. 이 사람하고 뭔가 만나게 된다면 누군가 나한테 주어지는 사람, 그러니까 주변에 좀 인력 풀을 많이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 소개팅 받고 싶다거나 요새 남자가 필요해라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놓으시고 주변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잘 이렇게 좀 많이 뿌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 스프링 같은 걸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따는 그림이 보이죠.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이거든요. 이 카드 자체가 내가 후하게 남들한테 잘 줬을 때
누군가한테 많이 베풀었을 때 그 돌아오는 대가라고 보여요. 근데 아마 이렇게 좀 괜찮은 남자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 자체가 많이 착하게 쓰셨을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이제 조금은 더 어필을 주변에 해보세요. 그러면 특히나 이제 전문진 쪽으로 조금 조건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나한테 정말 정말 좋은 사람, 이 사람하고 평생 간다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빛이 나는 사람. 근데 또 이런 빛이 나면 은근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싸가지까지는 아니지만 뭐 다정한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. 좀 다정하진 않지만 능력 있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스타일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이런 아시죠? 이렇게 좀 잘 나간 남자들 바람 많이 피잖아요. 그런 거 없이 충실하고 집안에서도 물려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이런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충분히 결혼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의 남자가 들어올 것이다.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두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, 이제 그 다음에 아니오가 해줘야 되는구나. 행운의 카드 보이시죠?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. 그 다음으로 3번 카드 한번 좀 볼게요. 아주 그냥 내 이상형에 맞는 남자가 들어오네요. 이 젠틀맨 카드는 뭐 이름이 대놓고 젠틀맨인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,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또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스타일의 이상형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맞춤형 카드?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스타일이고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. 평소 내가 꿈을 꾸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보여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아직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돼요. 그러니까 남자를 보는 기준을 내가 생각한 기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기준 말고 주변에서 말하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자꾸 생각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 남자가 들어왔을 때 놓칠 수 있어요. 그래서 과거에 나의 연애 경험이나 또는 내가 연애를 안 해봤다면 내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진짜 저렇게 연애를 해보고 싶다. 나도 저렇게 한번 사랑받아보고 싶다. 나도 저런 식의 연애를 하면 즐겁겠다 라는 식의 이상형을 구체화 시키신다면 이 사람을 만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.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괜찮아. 이 이상형 한번 만나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별로다 싶어도 코 깨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나도 이런 이상형을 한번 만나봤었어 라는 게 계속 내 가슴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남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. 볼게요. 달카드 역시나 환상적인 꿈에 나올 법한 느낌의 남자라는 느낌인데 제가 이제 조금 보면서 걱정이 되기는 했었던 부분들이 카드에서 나오지만 일단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. 먼저 이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웅의 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라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앞으로 그냥 지긋지긋하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요. 그래서 애증의 시작 또는 어떤 로맨스지만 격정의 로맨스의 시작이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. 이게 내 이상형을 만나면 뭔가 주로 외모를 보시거든요. 외모나 이제 외모를 보거나 또는 조건을 보는 편인데 이게 그러다 보면 조금 남정네들이 좀 승질머리가 편안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나게 되면 되게 많은 사건, 사고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하고의 감정선에서도 막 좋았다가 울었다가 좋았다가 울었다가 계속 바쁘고 막 일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약간 은근 가스라이팅에 능한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려다가 못 내고 또
또 이 사람을 떠나려고 하도 못 떠나고 막 죄책감도 느꼈다가 책임감도 느꼈다가 막 나를 갖고 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요. 그래도 뭐 또 돈은 잘 버는 남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절대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돈을 빌려주거나 돈에 관련돼서 뭔가 도움을 주시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. 아시겠죠? 이 사람이 워낙 사람 마음을 갖고 노는데도 능숙하고 또 내가 이 사람한테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냥 단순하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라기보다 불쌍해서 어쩔 수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정이 약해서 등등 내가 조금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절대 금전적인 거는 주고받지 마시고요. 제가 이런 경우 제일 많이 볼 때 여자분들이 전남친이나 뭐 또는 썸 타던 남자가 월세나 보증금, 뭐 병원비 등등 각종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는데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또는 갚는다 하는데 안 갚고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돈 관계만 얽히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연애가 될 거예요. 애초부터 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연애가 엉망이 되지 않거든요. 대체로 이제 내가 이상형을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약해져서 금전적으로 후회해지는 게 있어요. 근데 금전은 절대 안 된다만 기억하시고 약간 격정적인 로맨스를 찍을 것 같다. 가스라이팅에 능하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약간 중심을 잘 잡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, 근데 이 사람하고 연애는 진짜 너무 달콤하고 꿈 같고 약간 정말 내가 어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또는 막 요새 환승연애나 이런 나는 솔로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일 거라고 보여요. 그래서 아마 이 남자를 만나서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.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카드를 보고 마저 말씀드릴게요. 아이고, 이게 문제예요, 문제. 이 19번 카드 자체가 로맨스라는 카드인데,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꽂힌고 저 사람도 나한테 사랑에 빠진다라는 카드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운명처럼 만나게 되실 거예요. 굳이 뭔가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올 거고, 이 카드 자체가 유니버셜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카드라서 격정적인 로맨스 그리고 막 속궁합도 잘 맞거나 또는 막 이 사람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진짜 정신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마성의 매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사람하고 연애를 해보는 게 제 인생에 한 번쯤 남는 추억이기 때문에 해보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그 추억을 얼룩지지 않기 위해서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마셔라. 그냥 기다리시면 자연히 나한테 나타나게 될 거다 라고 보여요. 그래서 조금 정말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사람. 근데 약간의 우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상대로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 상대는 보지 마시고요. 그냥 인생에 진짜 한 번쯤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나보는구나 라는 추억으로 안길 수 있는,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 절대 그 추억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돈 문제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. 이거 말씀드려도 꼭 돈을 빌려주셔서 저한테 자꾸 울면서 와요. 근데 이미 돈을 빌려주고 나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시도록 하는 걸 제발 당부드립니다. 하지만 나의 이상형이다. 내가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도 만나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번 카드 한번 좀 볼게요. 여기도 젠틀맨 카드네. 여기도 근데 이상형인데 아까 나왔던 3번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호빠나 여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좀 마성의 남자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4번 카드는 조금 더 우직한 매력이 있는 나의 이상형에 가깝긴 합니다. 그래서 피지컬이 좋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. 일단 자세한 거는 제가 마저 뽑아보고 설명드릴게요. 오늘 다들 이상형 카드가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연애를 재밌게 하시려나 보네요.
이런 사람 만나보는 것도 세상에 한 번쯤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다음에 어우, 괜찮은 사람이네. 아, 근데 이 사람은 참 연애가 쉽지는 않겠다. 자, 마지막까지 다 뽑고 마저 설명드릴게요. 어떻게 만날지까지 마저 뽑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게 스타 카드가 뜨면 이 사람하고 연애가 될 듯 말 듯 이라는 느낌이 되게 크거든요. 이제 처음부터 해드리면 이 사람은 살짝 이제 회피형 기질도 좀 있을 수 있고 과거사에서 후회를 좀 많이 하는 약간 후회형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이 사람은 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거나 돈을 좀 버는 스타일, 그러니까 뭔가 장사를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. 딜러랑 또는 영업을 뛰는 사람, 뭔가 이렇게 돈에 관련돼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일 거라고 보여요. 그리고 또 사람 자체도 괜찮아. 약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내 자신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, 어떤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라서 뭐 과거에 약간 후회가 있고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타 카드라서 이럴 때 제일 많이 떴던 게 연애를 할 듯 말 듯 썸을 타다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됐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차라리 깔끔하게 딱 끝이 나면 좋은데 이거는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다 또 몇 개월 있다 연락 오고 아니면은 뭐 사귈 듯 하면서 연락은 주고 받는데 사귀자는 말은 안 하고 약간 닿을 듯 멀리 있는 느낌의 사람이라는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속이나 또는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도와줘야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분들도 또한 아까 2번 분들처럼 내가 뭐 소개를 시켜달라고 주변에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은 좀 초반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빨리 사귀어버려야 돼요. 이게 남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그냥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남자 쪽에서 먼저 나를 찾고 남자 쪽에서 나한테 사귀자 고백하는 걸 기다리다가는 이 사람이 아 너는 참 괜찮지만 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래 하고 도망가 버려놓고 아 너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러면서 좀 희망 고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내가 주변에 소개팅을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남자여도 괜찮지만 뭐 내가 남자 만날 길이 없다고 소개팅은 얘기하셔야 돼요. 여기는 계속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카드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괜찮은 남자 제가 지금 말한 금전적으로 좀 괜찮고 뭐 딱 봤을 때 밝고 괜찮아 보여 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초반에 한두 번 만났을 때 딱 이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받고 가시는 게 좋아요. 이거를 기다리시다 보면 그냥 나는 희망 고문만 하면서 몇 개월의 시간을 마냥 흘려보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. 전체적으로 외모가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이상형에 부합하다. 괜찮다. 그러니까 두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다. 라는 사람이겠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되다 말다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꼭 초반에 적극적으로 나가라.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금전적 가치관에 대해서 약간 여자분하고 안 맞네?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는 좀 말을 아끼시는 게 좋아요. 남자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는 최대한 나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춰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진짜 초반에 안 잡으면 나중 가서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할 카드라서 미리 좀 남자 마음 확인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서 쪼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간 과거의 상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, 그리고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이다 싶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5번 카드 한번 좀 볼게요. 어머,
이 레이디 카드가 두 개의 뜻이 있어요. 여자들이 좋아하는 카드란 뜻이 있고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는 뜻이 또 있는데요. 자세한 거는 이제 나머지 카드를 뽑아봐야지 알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다들 좀 남자들이 금전이 좀 있네요. 불안하네요. 막 죄다 펜타클이네. 이게 참 좋은데 남자들이 오늘은 2번 빼놓고서는 약간 속을 썩일 만한 매력적인 남자들이 어이구야 은둔자 카드까지 날리구만요. 일단 마저 다 끝까지 뽑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흐쩍가이 일단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 사람은 여자들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. 이게 펜타클 3개가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이 외적인 매력이 좀 있다는 스타일이거든요. 이 안에 개수랑 상관없이. 일단 요거부터 보면은 돈도 좀 잘 쓰는 스타일, 꽤나 금전적으로 성공한 스타일이라서 뭐 투자나 또는 직업이나 뭐 집안이 잘 살든 뭐가 됐든 간에 돈줄이 좀 막히지 않는 스타일인데 거기에 플러스 또 쓰기도 잘 써요. 남들한테 좀 잘 베풀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잘 쓰는 스타일이고요. 그리고 또 되게 마음도 좀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이 좀 여유도 있다 보니까 관대하잖아요. 여자한테 돈도 잘 쓰고 말도 예쁘게 잘하고 전체적으로 여자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스타일이에요.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다정하고 남자로서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환장하고 좋아할 스타일이에요. 외모가 엄청 뛰어난 스타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이렇게 왜 우리가 보면 훈남이라고 하죠. 훈남이라거나 또는 잘 꾸며서 좀 있어 보이는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의 그런 스타일인데요. 이 사람이 또 숨기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많고 이게 겉으로 이게 좀 잘 까다로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겉으로 보기에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알기가 힘든 스타일이라고 보이고요. 뭐 사실 뭐 지금도 나한테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.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거나 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즉 내 주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 또는 이미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입니다. 이게 참 까다로운 게 이런 남자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나만 그 매력을 알아본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매력을 알아보다 보니까 조금 빡세요. 이런 남자분들을 사귀면 지키는 것도 빡세고 또 다시 사귀기까지도 빡세요. 왜냐면 이 사람은 여자가 부족하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매달리는 여자들이 많아서 굳이 여자한테 목을 안 매다는 스타일?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되게 옛날에 치면 현모양처 스타일 그냥 나는 좀 착하고 도덕적이고 뭐 약간 술자리 이런 거 안 좋아하는 뭐 요런 느낌으로 가주셔야지 좀 발전이 가능해요. 이미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아서 지가 고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런 스타일 남자 만나면 초반에 남자가 호감을 되게 보인 것 같았는데 딱히 사귀자는 얘기 안 하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라고 한다면 이미 제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될 건데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은근히 좀 들이대면서도 내가 도덕적이고 좀 다 여러모로 괜찮은 여자다라는 걸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또 저 은둔자 카드가 뜨면 요것들이 꼭 숨겨요. 근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기는 해요. 전체적으로 뭐 약간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사람이 한번 결혼하면 진짜 결혼을 잘하거든요. 이런 남자가. 그래서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만나게 됐을 때 잘 다독여서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근데 속내를 쉽게
나타내는 편이 아니라서 좀 애매할 거예요.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들이 분명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게 나한테만 보여주는 호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매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거 하나에 그냥 얘가 좀 더 해주겠지? 라고 기다리시기보다 내가 계속해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어필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다행히도 뭐 지가 여자를 엄청 밝히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 레이디 카드가 뜨면 가끔 이제 바람둥이가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주변 여자들이 정말 이 남자를 노리고 있는 여자들이 많은 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내가 만나게 될 남자 어떤 남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. 한번 지켜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주제 선정 시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참,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.